안녕하세요, 버저유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현재 시간 11시 3분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기 전에 주식하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러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스콘 영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메타 학습이 이제 중요하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메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를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더란다. 그 뭐죠? 헬스 트레이너한테 배우셔도 되지만 유튜브로도 학습하실 수가 있죠. 요새는 이제 국가대표가 유튜브에서 알려줍니다. 등 운동에는 뭐 랩풀다운이 있고, 가슴 운동은 벤치프레스가 있는데, 벤치프레스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쭉 미리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등이나 뭐 가슴 운동 이런 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서 막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다치죠, 몸이.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다치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셔야겠죠. 저 때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을 통해서 카페 가입하고 사실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려고만 하면 그래도 지금은 좀 풍부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당연히도 저희 더 트레이딩에서 하는 더 트라이브 매일 올라가는 영상이 있고,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 올리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하시면 되고, 주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타학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기술, 그리고 지식, 주식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매매를 하기 전에 주식에 이제 막 입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코스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스피는 어떤 종목인지, 코스피 200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잖아요. 테마주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수급주도 있고요. 대형주 매매할 때 대형주랑 중소형주 매매하는 거는 좀 다르죠. 대형주 매매하는 거를 중소형주에 적용하면 안 되고, 중소형주 매매하는 걸 대형주에 적용하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구분인 거죠. 테마주가 있고, 수급주가 있고, 그리고 뭐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고요. 많은 것들 중에서 그날에 주도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도주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는 목표로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업을 목표로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애들 학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그죠? 이거 벌려고 시작을 하셨다가 또 저처럼 이렇게 전업 투자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뭐 큰 목표가 아닌 이런 금액들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애들 학원비 좀 보탬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단기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어떨까? 그리고 뭐 집안을 일으키겠다, 난 전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겠죠. 데이 트레이딩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돌파를 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주도주, 뭐 상따, 그리고 그 종목이 눌렸을 때 눌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을 종배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돌파를 할 건지, 뭐 상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잖아요. 마음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돌파를 하면 그 성향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목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업을 할 거야, 그러면 전업을 말 그대로 이제 전업을 하시면 되고, 난 또 뭐 직장 또 자영업 하면서 애들 학원비 정도 벌 거면 또 매매의 틀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하셨으면 좋겠고, 이 목표가 정해지면 방향 설정이 됩니다.
일단 뭐 가치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지 또 아니면 단기 스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 트레이더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다 보면 이제 매매법이 또 어떤 매매법을 할 건지가 나오죠. 뭐 일봉상 눌림을 할 건지 아니면 상따를 할 건지 돌파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매매법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추세를 보는 매매를 하셔야겠죠. 추세를 뭐 타는 매매. 저 같은 경우는 일봉상 눌림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맨 처음에 일봉상 눌림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고 돌파는 뭐 깡통을 차서 안 하는 거고요. 저는 뭐 분봉상 눌림도 하고 일봉상 눌림도 하고 다 하고 저희 또 추세를 보는 매매는 요새 이제 전황 강사님 계시죠? 전황 강사님이 아직 강의를 안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배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매매법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눌림도 해보고 상따도 해보고 돌파도 해보고 뭐 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매매를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어떤 분은 거의 전업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일봉상 눌림, 상따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잠깐밖에 못 봐. 그러면 단기 스윙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단기 스윙을 할 때도 주도주가 올라갔다 눌림을 줄 때 한 일주일 정도 들고 가는 그런 단기 스윙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보는 큰 틀에서의 또 매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성향과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맨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사실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엉뚱한 데 가서 뭐죠? 리딩방은 아닌데 리딩방 비슷한 환불도 안 되는 저도 좀 사기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강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카페를 검색을 해서 그 카페에서 이제 긴 시간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자료 수집에 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트라이브 매일 올라가고 제 영상도 매주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한동안은 그 유튜브를 좀 꾸준히 시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으로 수익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소소한 수익 정도, 그냥 익절 정도에 그쳤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네페스 아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아크 갭이 13% 정도 떠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풀릴 때 한번 사고 다른 계좌에서는 여기서도 한번 더 사서 이 종목으로 고점에서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근에 잘 매도를 해서 한 13% 정도 수익을 내면서 이번 주는 나름 괜찮았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인성정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영상을 이쯤 부근에서 이제 찍고요. 다시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갔다가 월요일날 갭을 잘 떴네요. 한 11%.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눌림을 줄 때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익절을 했는데요. 다음날 또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이날 요 11%를 못 먹은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상한가를 못 갈 것 같았는데 너무 막 여기 너무 무거워 보였는데 그냥 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저거를 그냥 홀딩을 했으면 20%짜리였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정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동안에 의료 파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놓고 홀랑 팔았네요. 네, 들고 왔어야 되는데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TCC 스틸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찍을 때쯤 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슈팅이 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요 종목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한 20% 정도, 뭐 어차피 저건 제 건 아니고요. 그냥 갔다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인성정보 TCC 스틸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잘 갔네요. 비상교육을 이번 주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상한가를 갔네요. 아, 이날 이건 거의 뭐 11만 원밖에 못 먹었네요. 뭐 얼마 사지도 않아 가지고 단기 과열 들어갔군요, 지금. 이때 요 부근이 F존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비상교육 일봉도 좀 나쁜 것 같고, 확실히 좀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유료 파업 그 이슈로 강하게 한번 또 슈팅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들고 있었어도 아마 익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멋지게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 갈 때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역시 안 하는 종목은 잘 가더라. 5% 갭 뜨고 20%를 갔어요. 왜 내가 안 하면 잘 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은 기가 막히게 더 밑으로 내려가고 안 한 종목은 위로 잘 가죠. 그거는 국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는 상따했는데요. 거의 이제 뭐 상따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여기가 F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매해가지고 저는 손실 없이 빠져나가고 그냥 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개별주기 때문에 버렸는데 역시 개별주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레이크머티도 이 종목도 약간 개별주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팔고 수익을 곧잘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진입을 했는데 한 5% 정도 수익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가줬으면 해서 안 팔았는데 웬걸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갔죠. 5% 수익에서 마이너스 3% 손실로 전환될 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다행히 또 올라오길래 여기도 또 F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종목들 아침에 눌림에서 매매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미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손실 없이 잘 빠져나갔고 어제 오늘 매매해서 이 종목으로는 한 400-500 정도 수익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아쉬웠네요. 어제 여기서 팔았으면 한 1,500만 원 먹을 거를 여기서 팔아서 저 거의 못 먹었어요. 진짜 아이고 누야.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Y랩인데요. 상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죠. 아침에 이제 개파락은 안 했고 마이너스 3% 정도 밀렸다가 올라올 때 저는 또 그냥 익절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Y랩, 네페스아크, 그리고 실리콘2, 레이크 머티리얼, 뭐 인성정보, 비상교육, TCC 스틸까지 매매가 많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늘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야 하나 또 고민 중에 있고요. 2월달 아직 4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달에는 아직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달에는 나름 괜찮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지게 매매하실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